풍류에 취하고 품격을 취하다. 주도의 재발견.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를 넘어 주류에 담긴 문화와 풍류를 즐기려는 미주가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예스 예스. 자, 오늘도 저희 함께할 네 사람 잔이윤, 안녕하십니까. 항상 걷고 있는 남자 잔이윤입니다. 잭프로, 네, 공동 MC 잭 브로입니다. 그리고 비둘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둘기둘기 비둘기입니다. 네, 오늘 또 오랜만에 저희 모였어요. 거의 네. 진짜 한 달 좀 넘었어요. 그죠. 맞습니다. 와. 이제 거의 뭐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고요. 여러분들 명절에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저희 조금 이제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기존에는 녹음하면은 녹음본이 좀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계절 이야기나 뭐 이런 거를 하면은 실제 방송이 나갔을 때는 이게 갭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거의 좀 뭐 유지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 것 그래도 같아요. 한 10월 달. 오히려 좀. 자, 오늘은 이제 듀어스 차례입니다. 뭐 듀어스에 대해서 뭐 역시나 둘기님이 그러면 소개를 시작해 주실 거죠? 네. 듀어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카치 위스키. 2020년 스카치 위스키 시장 점유율 4위. 2020년. 네.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고요. 뭐 오늘 제가 간단하게 소개할 부분은 듀어스의 역사와 증류소에 대한 이야기, 마스터 블렌더 이야기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하이볼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올 것 같고, 제품 라인업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듀어스는 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도 좀 약간 의외이긴 했는데 판매량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듀어스는 약간 뭐 이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어떤 설립자의 이름을 따와서 만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전에 했던 이제 조니 워커나 뭐 이런 것들이랑 다 좀 비슷한 맥락이 있는. 네. 대부분의 블렌디드 위스키 브랜드들이 음. 약간 창립자들의 이름을 많이 따서 하더라고요. 맞아요. 역시나 듀어스도. 비슷합니다. 듀어스 위스키는 존 듀어라고 하는 사람이 1805년 에버펠디 인근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좀 대대로 농업을 하던 집안이에요. 그 농업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잉여 생산물이 좀 있었고, 그걸로 이제 위스키를 만드는 거에 좀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막 여가 시간이 되면은 이제 위스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혼자 연구도 하고 실험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존 듀어가 이제 그런 일들을 취미로 하다가 이걸 약간 천직으로 여기면서 1846년에 이제 약간 각종 주류를 좀 취급을 하는 와인이나 뭐 증류주 같은 걸 취급하는 또 그런 작은 리커샵. 가게를 리커샵을 열게 된 거죠. 스텝을 그대로 밟았군요. 네, 맞습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해 보려고 했는데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팩트리. 항상 정해진. 아, 농사부터. 네네. 그래서 이 존 듀어 씨한테도 이제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죠. 듀어 앤 선즈. 그래서 9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9명이요? 네네. 그 중에 한 2명 정도가 이제 그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가지고 뭐 뒤에 나오겠지만 그렇게 맞아요, 같이 맞아요. 한 걸로 기억합니다. 이 두 아들이 참 재밌는데 성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제 그동안 위스키 이야기 할 때 그러니까 위스키 덕후 한 명과 비즈니스맨 한 명이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 두 형제가 약간 성격이 조금 서로 달라가지고 문과와 이과. 존 알렉산더 듀오는 약간 조용하고 근면한 이제 열심히 일하는 타입. 그리고 동생인 약간 토머스 로버트 듀어는 활발하고 재기 넘치는 이제 약간 인싸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좀 특기를 살려가지고 이제 동생은 듀어스 위스키를 홍보하고 형은 이제 위스키를 열심히 만드는 이제 그런 관리를 하고 뭐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잘 맞아야 돼, 그죠? 너무 막 이렇게 둘 다 그냥 연구만 하고 막 학급하고 막 이러면은 안 되는 거야. 결국에는 이게 그걸 뭐라 그래? 시너지. 그렇지. 응, 나 아다리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시너지가 맞아야. 야, 그거 타이밍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그 단어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런 시너지가 딱 있어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9명 중에서 2명이 했다라는 것 자체가 평소에 그나마 뭐 이런 게 맞는 사람이 또 그치. 남은 것 같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크게 본 거지.
맞아. 이거 돈 되겠다. 내가 선점해야겠다. 아마 2020년 정도에는 한 판매율 4위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동생이 제가 봤을 때 동생이 좀 일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1891년부터 2년 동안 막 월드 투어도 하고요. 26개국에 32개 듀오스 대리점을 설립을 합니다. 뭐 어마어마하죠. 월드 비즈니스를 해버린 거니까. 그리고 형은 이제 오늘날 듀오스의 키몰트가 되는 에버펠디의 증류소를 세워서 이제 관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이 에버펠디라는 증류소가 조금 생소한 증류소인데 이 증류소에서 간단히 이제 소개를 좀 시켜드리자면 이 증류소가 하이랜드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현재도 이제 존 듀어스 앤 선즈 소속이에요. 그래서 블렌디드 위스키 이제 듀어스의 이제 키몰트를 공급하는 증류소고 뭐 요즘에는 싱글 몰트로도 막 12년이나 16년 같은 제품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증류소도 막 회사에 여러 군데 막 인수가 됐는데 뭐 지금은 뭐 최근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바카디 네, 쪽에서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 바카디 쪽에서 이제 갖고 있는 싱글 몰트 그게 듀어스 앤 선즈 그 소속인가? 네. 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아마 그 싱글 몰트 제품으로 나온 제품 몇 개 있어요. 맞아요. 에버펠티랑 그다음에 클라이겔라키랑 올트모, 로얄 네네네. 블랙플라. 그쵸 로얄 블랙라 뭐 데베론 이런 제품들이 싱글 몰트 제품으로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증류소에 대한 키몰트 증류소는 이따가 또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형제가 사업을 조금씩 이렇게 키워가다가 1893년에 빅토리아 여왕한테 로얄 워런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이후로도 약간 모든 영국 군주한테 로얄 워런트를 수여를 받았고요. 1902년에는 좀 시간이 지났죠. 에드워드 6세 왕으로부터 토미 듀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기사 자기를 받습니다. 네. 둘째인가? 동생? 토미 듀어요? 아니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네. 또 다른 사람인가? 그 후손 중에서 후손이죠. 후손. 네. 더 후손. 그래서 이제 이 확장을 하는 과정이 약간 재밌는 게 미국 아까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미국에서 많이 팔리고 이렇게 했던 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런던 시장을 좀 진출을 하면서 이제 그 형제들이 사업을 키워 나가던 중에 좀 우연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철광왕. 네, 맞아요. 철광왕 뭐 부자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스코틀랜드 출신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철광왕이라고 불렸던 그 카네기라는 사람이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을 위해 가지고 백악관에 듀어스 위스키를 이렇게 선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미국에서 이제 스코틀랜드 위스키를 좀 소비하는 거를 좀 안 좋게 봤다고 해요. 왜냐면 미국에도 이제 켄터키 버번 같은 위스키들이 있는데 왜 스카치 위스키를 마시냐 이러면서 막 요걸 먹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던 거죠. 사실 이거는 뭐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버번보다는 스카치가 좀 더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더 다듬어진 맛이라고 해야 되나? 좀 더 스무스하고 숙성 연도도 조금 또 긴 편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맛이 좋죠. 그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인기가 있었을 거예요. 이때도 이제 이때 이렇게 막 듀어스가 팔리기 시작한 것도 1900년대 초반 막 이렇게 하면서 왜 우리 짐빔 이야기 할 때도 하이볼 이야기 잠깐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 듀어스도 하이볼 마케팅을 좀 잘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바에서 좀 많이 소비가 되었던 위스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듀어스가 이제 약간 하이볼에 뭐 파이어니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기네들이 개척자다 막 이런 막 그런 걸 좀 되게 강조해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듀어스의 좀 저렴한 제품들 뭐 화이트 라벨이라든지 요즘에 뭐 피니쉬로 나오는 뭐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로 하이볼을 엄청 전략적으로 많이 밀긴 하더라고요. 맛있을 것 같아요. 듀어스 하이볼 마셔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 듀어스 위스키 드셔보셨어요? 아주 옛날에 딱 기본은 먹어본 것 같은데 요 근래는 솔직히 잘 못 먹어봤습니다. 뭐 면세점에서 유명하다고 많이들 사시는 것 같긴 하던데
저는 이제 면세점 갈 일이 좀 없었어가지고. 맞아요. 요즘 그 중문 면세 제주도 네네. 중문 네. 면세 가도 그 이 듀어스 제품들이 좀 있는데 사실 이제 면세 쪽에서는 너무 저가 브랜드는 이렇게 취급을 좀 안 하는 것 같고 그래도 제일 유명한 제품이 그쵸. 화이트라벨하고 그다음에 12년도 되게 뭐 일반적으로 많이들 아실 테니까 저도 이제 12년 기억이 나는 게 이게 나름 그 바카디 코리아에서 유통을 하면서 그래 좀 많이 알려졌던 블렌디드 위스키라서 저도 이제 기억하는데 굉장히 좀 맛 자체가 되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달콤하고 화사한 느낌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게 슬프게 긴축 좋아합니다 이렇게 슬프지 않아? 아 이거 또 추석을 앞에 두면 원래 이렇게 유부남 분들은 좀 슬퍼집니다. 전부 쳐야 되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이볼로 많이 네네. 인지도를 쌓았다라고 네네. 생각하면 되나요? 네네. 그 제품이 이제 화이트 라벨이에요. 화이트 라벨은 이제 6년 정도 뭐 숙성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존 듀어 앤 선즈의 가장 대표적인 라인업이고요. 그렇죠. 화이트라벨이 거의 한 1800년대 후반 거의 맞아요. 그죠? 네. 1890 몇 년 이때쯤에 출시가 된 제품이니까 지금 뭐 한 120년 이상 그 레시피를 그쵸, 이제 쓰고 있는.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제 듀어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가 그 역사는. 뭐지 마스터 디스틸러 얘기도 조금 잠깐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혹시, 그러니까 이 1899년에 화이트 라벨을 처음 만든 마스터 블렌더가 카메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카메론 디아스 카메론 디아즈. 죄송합니다. 네네. 네, 이 사람이 아무튼 이제 이 화이트 라벨을 만든 사람으로서 엄청나게 좀 약간 유명한 이제 마스터 블렌더고요. 지금 마스터 블렌더는 스테파니 맥클라우드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7번째 마스터 블렌더이신데 좀 이제 여성 이제 마스터 블렌더 최초의 여성 마스터 블렌더. 디스틸러 마스터 블렌더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이분이 이분, 19년도 20년도 올해의 마스터 상을 맞아요. 수상하셨습니다. 이게 듀어스가 마찬가지로 19년 20년도에 올해의 위스키로 선정이 됐고 이 마스터 블렌더가 같은 해에 올해의 마스터 디스틸러로 블렌더로 선정이 되면서 완전 진짜 그 뭐라 겹경사가 된 거죠. 근데 진짜 그도 그럴 것 같은 게 약간 이 듀어스가 블렌딩을 하는 게 되게 복잡하지 않아요? 약간 그쵸, 그런 그쵸. 제품들이 블렌딩 좀 방식이 좀 네. 복잡하죠. 그런 거 보면은 그럴 만도 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분 저도 잠깐 그 이렇게 소개하는 거에서 봤는데 거의 한 번에 70여 가지의 그런 향들을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대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좀 되게 디테일하게 그런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마스터 디스틸러, 마스터 블렌더 이런 사람들은 진짜 되게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 우리 예전에 맥켈란 증류소 갔을 때 네네. 그 마스터는 아니고 그 한 명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약간 그 뭐 이제 밑에서 이제 마스터를 좀 바라보고 있는 그 블렌더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블렌더들의 약간 연구실 같은 데를 갔어요. 네. 약간 방 같이 연구실 같이 생긴데 거기에 샘플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샘플을 한 4, 50개를 쫙 늘어놓고 그거를 이제 잔에다가 물이랑 좀 원액을 물이랑 섞어가지고 그걸 시향이랑 테이스팅을 다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기록을 다 이렇게 일일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아마 샘플들을 이렇게 체크하고 뭔가 구분하고 이런 일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할 거예요. 약을 좀 사서 드려야겠네. 감기약. 단장이 그 사람들은 뭐 코라든지 뭐 그런 거에 보험을 엄청 많이 들지 않았을까? 아 진짜요? 그럼요. 코에 보험을 들 수. 그럼 그 아이돌들은 다리 보험 들고 제니퍼 로페즈 막 맞아요. 이런 애 엉덩이 막 보험 들고 이러잖아요. 아, 진짜?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그거니까 같이 매력 포인트니까 다치면 안 되지. 이 사람들은 아마 코라든지 그런 거에 보험 들었을 거예요.
이 마스터 블렌더 이분은 그럼 어떤 출신이신 거예요? 원래 이렇게 쌓아서 올라오신 분이신 거죠?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증류소에서 약간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이쪽으로 왔을 수도 있고 대부분의 근데 대부분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은 약간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약간 화학과라든지 맞아. 화학 뭐 그런 전공. 그러니까 이게 술이 약간 화학 쪽이랑 좀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거 전공하셨다가 이제 와서 공부를 좀 하시고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트렌드 자체가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이 마스터 블렌더들 아니면 마스터 디스틸러들이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쵸. 이번에 발베니도 음. 여성분 되게 젊은 여성분이 네네. 됐고 네. 미셸 뭔가요? 발베니가 누구? 미셸 뭐죠? 네네. 미쉬 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아직 얼마 이름이 너무 많아. 데이비 스튜어트가 너무 강렬해. 그렇긴 한데 그리고 뭐 레이첼 우리 베리. 그렇죠. 다음에 할 글렌드로낙 하시는 레이첼 베리도 그렇고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조니 워커도 시에리 광고하시던데 유튜브 보니까. 여성분들이랑 이 위스키랑 어떻게 보면 남성보다도 더 잘 맞을 수도 있어. 그렇죠. 오히려 뭔가 되게 향의 섬세함이나 이런 게. 섬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멋집니다. 네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증류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음. 듀어스는 이제 하이랜드에 이제 있는 아버펠디, 맥더프, 로얄 브라셀라, 뭐 스페이스아드 크라이겔라키, 얼트모어 이렇게 증류소에서 나온 원액을 블렌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화이트 라벨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펠디 증류소가 이제 핵심 몰트 증류소고요. 그렇죠. 이 아버펠디 증류소가 이제 약간 철도랑 연결성도 좋고 그 피틸리 번이라고 하는 이제 수원지가 있어가지고 좀 증류를 하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이 증류소가 그 전통적인 빅토리아 스타일의 건축물인 몰팅하우스가 좀 상징적이라고 하고요. 1970년대에 약간 증축 과정을 통해서 현대화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이제 좀 좋은 생산량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고요. 네, 이 증류소 아까 말씀을 좀 더 드렸어야 되는데 약간 컴퓨터가 통제하는 현대식 증류소. 네네. 근데 아마 요즘 대부분의 증류소들이 많이 그럴 거예요. 저 진짜 놀랐던 게 큰 증류소를 가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명 안 돼요. 맞아요. 그렇다면서요. 다 요즘에는 자동화가 돼 있고 이제 사람들이 약간 체크 하는. 그죠. 그 정규직은 얼마 안 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일정 시즌에만 좀 이렇게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 좀 나와 계시더라고요. 거기도 비정규직. 계절 노동자라고. 시즌 워커. 미국에도 이제 그 계절 노동자라는 할 수 있는 그 비자가 따로 있어요. 그 시즌에만 딱. 네네네 시즌. 그렇습니다. 아버펠디 증류소 저 사진 좀 찾아봤는데 여기도 되게 이쁜 것 같아. 예전에 그 뭐였죠? 그 예쁜 증류소? 그 시바스볼 죄송합니다. 발음 조심하겠습니다. 시바스리갈 그 키몰트가 뭐였죠? 갑자기 생각 안 나. 요즘 이렇게 가물가물합니다. 제가. 스트라스아일라. 네네네. 스트라스아일라. 이게 저도 머릿속에 자꾸 막 뭐 점만 지나가요. 막 동태전. 스트라스아일라도 되게 아기자기하고 맞아, 이뻤잖아요. 근데 이 아버펠디 증류소도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우리 중간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래요. 지금 약간 물어뜯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같이 호응도 해주고 큰 게 안 나오네. 이게 더군다나 이제 시작이 듀오스여서 또 약간 더 그런가? 약간 주제가 맞아요. 그러면 형 그 뭐지 스트라스 아일라부터 다시 할까요? 요 부분은 그냥 한번 해서 약간 좀 뜸이 좀 길었던 것 같으니까 그냥 그 시바스리갈의 키몰트는 스트라스아일라. 아니요. 이거 다 살려주세요. 아깝다. 하나 건질 수 있었는데. 네, 아무튼 자, 가시죠. 네. 사진 보니까 굉장히 이쁘네요. 진짜 어디 뭐 별장 같고, 야 이런 데서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하이볼 파이오니어를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토미 듀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892년
뉴욕에서 듀어스를 긴 잔에 얼음과 소다를 넣어서 마셨다고 하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약간 오리지널 하이볼이다라고 듀어스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뭐 이거야 워낙 많은 썰이 있는 거다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조만간 하이볼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좋죠. 네네. 하이볼 좋습니다. 요즘 뭐 워낙 많이들 드시니까. 네네. 제품은 일단 12년, 18년, 21년 네.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화이트 라벨 이렇게가 좀 오피셜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까 중문을 말씀하셨는데 면세 쪽에도 상품이 좀 많이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두 가지 라인업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쵸, 그런 그쵸. 게 있죠. 네. 원래 그 듀어스 제품군을 보면 뭐 화이트 라벨이 가장 좀 오래되기도 했고 유명한 제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12년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18 그다음에 25년 21년은 전 잘 못 본 것 뭐 같아요. 더블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쵸. 아예 그쪽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이게 라인업. 화이트 라벨이랑 그다음에 12, 18 그다음에 25 이렇게를 25. 오리지널 라인업이라고 음. 주로 이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블 시리즈라고 해서 21년, 27년, 32년. 네네. 맞습니다. 약간 병 디자인도 완전 다른 스타일로 돼 있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듀어스 홈페이지 가 보니까 이게 확실히 하이볼 쪽으로 많이 미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제품이 되게 많아요. 처음 맞아, 보는 맞아. 제품들이 되게 많은데 뭐 약간 코코넛 하이볼, 뭐 엘더플라워 하이볼 이런 식으로 약간 하이볼에 좀 특화돼가지고 뭔가 플레이버도 많이 입히고 네. 그다음에 뭐 저숙성 제품인데 그런 럼 캐스크라든지 뭐 다양한 뭐 캐스크에 추가로 좀 숙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좀 저렴한 제품으로 출시됐다. 그래서 약간 하이볼에 특화된 그런 제품들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세계에서도 많이 팔리는 위스키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잘 안 보이긴 하네요. 맞아요. 이게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이게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바카디 코리아에서 얘네들을 좀 이렇게 뭐라지 수입해가지고 이렇게 유통을 했을 텐데 바카디 코리아가 지금 빠졌잖아요. 그러다 네네네네. 보니까 듀어스를 어디서 지금 그걸 하는지 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중문에 다 몰려 있는 많이 거죠, 안 그러니까. 하는 것 같아요. 좀 이제 좀 고숙성 제품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 더블 시리즈나요? 그런 거. 이게 뭐 제 생각에 이제 예전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 이제 해외 여행을 좀 나갈 수 있을 때는 아마 듀오스를 면세점에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솔직하게. 맞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제주도는 이제 많이 갈 수가 있다 보니까 몇 번 가다 보면 또 유명한 것들은 또 자기가 갖고 있게 마련이고 하니까 이제는 좀 그 전에 눈을 돌리지 않았던 제품들에도 많이들 이제 눈을 돌리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몰랐던 이렇게 맛있는 평이 굉장히 좋아요. 얘기 들어보면은 뭐 많이들 선택하는 편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블렌디드 위스키 같은 경우는 네. 워낙 그 양대 산맥이 딱 있잖아요. 그죠, 조니워커랑 발렌타인이라는 그 브랜드가 딱 자리를 너무 확고하게 국내에서는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애매해. 사실 듀어스 같은 브랜드가 좋은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라 그러지? 이 브랜드 인지도에 있어서는 일반 사람들은 너무 조니워커 발렌타인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류가 많이 유통이 되고 소비가 되는 그런 뭐 속칭 이제 아가씨바 뭐 유흥주점 뭐 그런 데서는 뭐 윈저가 워낙 확고하게 또 아니면 뭐 임페리얼 뭐 스카치블루 이런 브랜드를 약간 도메스틱 브랜드들이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얘가 좀 치이는 거지. 그죠? 그렇죠. 듀어스가 어디 자리가 좀 애매해. 근데 막상 마셔보면 저는 되게 괜찮아요. 되게 부드럽고 뭐 달달하니 맛있어요. 의외로 가성비도 뭐. 이마트도 있네요. 이마트 얘기하니까 갑자기 나 생각난 건데 예전에 그거 아세요? 이 듀어스가 한번 대란이 일어났던 거 아세요? 왜요? 모르죠. 네. 듀데라.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랑 아마 맞물리긴 그죠. 할 거야. 철수할 때. 철수할 때 네네네. 바카디 코리아가 철수하면서 그러면서 약간 이 디자인도 좀 바뀌던 시기였던 것 같아. 이 패키지 디자인이 좀 바뀌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무튼 그 12년 그 구형 바틀인 걸로 저는 기억하고 그 500ml짜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이마트에서 엄청 싸게 풀렸어요. 뭐한 17,000원? 16,000원? 뭐 이랬다고. 진짜 싸다.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물량을 떨이를 한 거지. 그
바카티 코리아에서는 자기네 재고 처리. 재고 처리하려고. 왜냐하면 구형 디자인이니까 이제 얘는 좀 애매하잖아. 자기네들이 이제 갖고 있는 브랜드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뭐 그런 대형 유통 마트 같은 데다가 약간 싸게. 저렴하게 했고 거기에서도 저렴하게 풀었던 것 같은 걸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게 입소문이 나면서 그런 위스키 관련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뭐 박스 떼기로 막 다 쟁이고 인증사를 올라오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던 그럴만 하네. 그쪽 만 원, 2만 이하면. 그래도 듀어스인데 12년인데. 듀어스 12년인데 그래가지고 한번 그런 일이 있었던 기억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서 한번 찾아봤었는데 정확하게 한 뭐 2014년 그 정도 그죠, 뭐 이렇게 했던 거.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병 봐도 또 이 더블 시리즈 21, 27, 32도 이쁘네요. 이게 약간 일품진로 병처럼 사각병인데 맞아. 약간 일본 느낌. 히비키병 같기도 하고. 라벨을 정면이 아니라 이 모서리에 붙여놨더니 이제 다이아몬드형이 돼버리잖아요. 그랬더니 네네네. 이게 또 색다릅니다. 이게 약간 뭐 면세 쪽에서 판매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선물하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 이게 박스가 좀 그럴싸하잖아요. 딱 네네네네. 사각형 박스로 해가지고. 선물 제가- 박스네 이거. 저도 이거 찾아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그 한잔하는 MJ인가 그분이 약간 이거 그 면세점 가서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을 봤는데 이게 박스가 마치 아이폰 박스 같이 생겨가지고 그러네 진짜. 뭔가 이렇게 딱 언박싱 했을 때 되게 빠지는. 그런 느낌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던데 딱 블렌디드 그런 스카치 느낌이긴 해. 아이폰인가요 이게 그러면? 야, 아니 꼭 그 생김새는 거의 토르 망치처럼 생겨서 뒤에 이렇게 잡고. 이게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블 네네. 시리즈라고 해서 21년, 27년, 32년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있는데 중문 면세에서는 32년은 이제 뭐 거의 격트가 돼서 이제 없다라고 하고 21년, 27년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그 또 한 번 피니쉬를 숙성을 좀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쉐리 캐스크인데 약간 다른 타입의 쉐리 캐스크에서 그래서 네네네. 더블. 그래서 뭐 21년이 올로로소 쉐리 음. 그리고 27년이 팔로 코르타도. 팔로코르타도라고 하는 되게 생소한 생소하네. 약간 드라이한 쉘이죠. 그렇죠. 그게 뭐 저도 이렇게 그 영상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유튜브 영상 보다 보니까 거기 이제 중문 면세점 매니저님이 이렇게 소개하는 거 들어서 알게 됐는데 저 되게 생소했거든요 이 쉐리가. 네, 되게 드라이한 타입 뭐 예를 들면 피노 같은 그런 타입의 그 쉐리 와인을 만들 그런 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피노를 굉장히 뭐 장기 숙성한 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 팔로모 코르타도라고 해서 뭐 저희가 잘 몰랐던 저는 쉐리 잘 타입이긴 몰랐어요. 한데 궁금하다. 그래서 뭐 색깔도 나름 되게 연하고 이래서 이게 컬러로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되게 그냥 좀 시트러스하고 화사한 느낌을 좀 주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좀 맛있을 것 같은데. 32년은 PX 쉐리. 네네. 제가 좋아하는 PX 쉐리. 이거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이 얼마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죠. 저도 요 팔로 코르타도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제 애초 피노로 만들었는데 네. 플로르가 사라지면서 장기간에 산화 숙성되어서 아몬티아도의 섬세한 풍미와 올롤로소의 바디감을 가진 색과 맛이 진한 쉐리라고 이제 합니다. 색깔이 진하게 나오나 보네. 네네. 그래서 뭐 이게 쉐리 와인의 종류가 뭐 피노, 만자니아, 아몬티아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올로로스나 페드로 히메네즈 외에도 이제 팔로 코르타도가 들어가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약간 뭐 첨가를 하게 되면은 뭐 크림이나 페일 크림이라고 하는 또 네네네네네. 쉐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장기 산화를 시키니까 붉어질 수는 더 붉어질 수 있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하게 그 내수용으로는 350ml, 면세에서는 500ml 이렇게 판매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말이 375. 네네네네. 375 그다음에 500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얘기가 좀 있긴 있었어요. 너무 적은 용량으로 나오니까 이게 좀 아쉽지 않나. 700, 750 나와야 되는데 이 가격대는 어떻게 돼요 이게? 가격대가 뭐 싸진 좀 않을 싸지 것 같은데요? 않겠죠. 거의 그렇죠. 싱글 몰타보다는 조금 싸겠지만 싸진 않을 것 같고 가격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이게
새 종류니까 이제 저희 네 사람이 같이 제주도 놀러 가면 딱 종류를 하나씩 사구도 하나를 더 살 수 있네요. 그렇죠. 아니 지금 32년 없다니까 아. 이제 종류별로 2병씩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제주도 한번 갈까요? 27년이 152불, 괜찮네요. 뭐 많이 비싸지. 32년이 물론 234불. 반병이긴 하지만 괜찮네요. 그래서 뭐 맛에 대한 소개 저도 이거 사실 마셔보진 않아가지고 그 이제 그 유튜브 영상에서 봤을 때 맛 표현을 하는데 뭐 되게 블렌디드 위스키 치고는 좀 깊이도 있고 약간 그 원주의 캐릭터라든지 캐스크의 어떤 캐릭터도 좀 잘 나왔는 제품이라서 이제 좀 블렌디드 위스키보다는 좀 싱글 몰트 위스키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제품. 숙성연도도 좀 고숙성이고 그래서 좀 더 즐기기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진상으로만 봐가지고 색깔은 제법 진하네요. 그 영상에 보면은 직접 이제 오픈해가지고 따라서 마시면서 이제 시음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네네. 의외로 색깔 굉장히 진해요. 네. 물론 뭐 이제 색깔이 모든 걸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짐작을 할 때는 진한 게 맛이 좀 많이 우러날 것 같은데요. 거기서 얘기하기를 뭐 그 색소를 쓰지 않았고 넌칠 필터로 했다 이렇게 하니까 좀 괜찮네요. 기대해볼 만한 것 같아요. 네, 한 번쯤 나중에 혹시라도 제주도 중문면사에 가실 일 있으시면 요거는 한번 드셔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저희 또 방송을 보고 많으신 분들이 제주도 가서 대란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다 떨어져서 없어. 뭐 요 정도면은 제품 라인업은 어느 정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25년 얘기를 조금 오리지널 라인업에서 이제 25년 얘기를 하면 25년 같은 경우가 이제 예전에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시그니처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듀어스 시그니처.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맛도 되게 좋았고 듀어스 제품 중에서는 그래도 좀 약간 위스키 애호가들이 되게 인정했던 그런 제품이었는데 그게 2017년도에 단종이 되면서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약간 숙성연도 표기돼 있는 거에 되게 민감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로 나왔던 제품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게 빠지고 25년이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25년 같은 경우는 그 로얄 브로클라 나 자꾸 로얄 로크나가랑 자꾸 헷갈리는데 그 로얄 브로클라에서 추가로 숙성을 좀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로얄 브로클라를 숙성했던 캐스크에서 한 6개월 정도 추가 숙성한다라고 돼 있는데 로얄이 붙네요. 로얄이. 그쵸. 이게 로얄이 위스키도 그렇고 증류소도 그렇고 이게 붙으면은 우리 잭브로 뭐였죠? 로얄? 뭐 왕실의 정식 승인을 그렇죠. 이제 뭐 선수 다 했어. 그러니까 이게 왕실 인증을 한 워런티를 받은 건데 이게 뭐 위스키 제품에는 그래도 좀 많이 이렇게 수요를 했던 걸로 아는데 증류소 자체에 이런 로얄 워런티를 준 거는 딱 3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헷갈렸던 로얄 로크나가라고 하는 증류소랑 그다음 로얄 브로클라 그리고 글래너리 로얄. 네네네. 근데 그 글래너리 로얄은 폐쇄가 됐어요. 폐쇄됐죠. 그래서 라프로익 최근에 맞아요. 라프로익도 최근에 라프로익. 받았죠. 그쵸. 로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라프로익. 로얄 라프로익. 이 증류소에도 또 붙일 수 있군요. 네네. 그렇죠. 워런티를 수여하면 그 로얄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게 함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럼 저희 나라도 나중에 김창수 위스키나 이렇게 하면 청와대 워런티. 조선. 우리 약간 이런 황실이나 왕실 없으니까 약간 그게 없구나. 뭔가 잡기에. 그렇죠. 이게 뭔가 이 영국도 그렇지 않나? 이게 그 지금 뭐죠? 엘리자베스 여왕. 네네. 또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뭔가 권력 행사나 이런 걸 많이 못하진 않나요? 약간 그 수상이 상징적인 그쵸. 그렇죠. 상징적인 거잖아. 일본도 그렇고 천황이나 뭐 이런. 근데 그런 것도 있죠. 그
왕실가가 소유한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결국에는 그냥 무늬만 있는 거냐. 실제 힘이라는 거, 권력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 어떤 돈이나 재산에서 뭐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음. 근데 왕실 재산이 엄청 많다고 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영국 어. 그 영국 왕실의 재산이 무슨 왕자가 뭐를 가지고 있고 소유가 가지고 있으면서 돈이 계속 나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의회도 있고 이러긴 하지만 무시 사실 못하는 거야. 힘이 있죠. 네. 킹스맨도 있잖아. 약간 뭐 그런. 그러니까 여왕이 전화해서 야 007 대박이다. 올드바 별을 윤정감 잡아. 이러면 그냥 사라지는 거야. 전 붙이다가도 사라질 거야. 좀 붙이다가. 아니 근데 뭐 그런 게 솔직히 뭐 물론 막 그 왜 이쪽 동남아시아 쪽의 어떤 왕들은 막 부정부패도 되게 많고 막 그런 거 많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 거 보면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나는 우리나라도 좀 아쉽긴 해. 왜요? 그런 예전에 그런 드라마 있지 않았어요? 궁인가? 궁. 뭐 그런 약간 느낌으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도 좀 왜냐면 우리도 역사도 되게 길고 그런 게 있어서 나는 그런 거 그러면은 김창수 위스키한테 딱 궁. 로열 그치. 워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대통령 훈장 막 이런 대통령상 뭐 짜쳐. 뭐 대통령이 경제인들과 같이 뭐 오찬을 했는데 거기에 뭐 술이 올라왔다 그치. 이런 걸로 사실은 좀 짤짤하고 이런 편이긴 한데 한국은 좀 무리네. 아쉽습니다. 그래서 워런 이뭐 이제 듀어스 얘기하다가 갑자기 워런 빠지긴 했지만 이 듀어스 같은 경우도 아까 뭐 25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상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써있네, 그런 것들을 좀 막 뭐 이렇게 디자인에도 많이 내놓기도 하고 아까 뭐 그 올해 위스키 그다음에 올해 뭐 마스터 블렌더 이런 상도 받았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으로 봐도 뭐 굉장히 좀 높은 순위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 보니까 이제 25년은 라벨에 로얄 브라클라가 써 있고 네. 18년 같은 경우는 이네들이 가지고 있는 몰트들이 다 써 있네요. 네. 뭐 아버펠디, 맥더프, 로얄 브라클라, 크라이겔라치, 올트모. 근데 또 12, 15년에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8이랑 뭐 아까 25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아버펠디 원액이 뭐 25년 제품이었나? 그게 그 아버펠디 증류소 28년 그 숙성 원액이 베이스로 돼가지고 나머지가 이제 섞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몰트 비중도 뭐 한 40%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꽤 높은 편이고 그리고 뭐 아까도 이제 언급했던 뭐 그 키몰트 이외에 뭐 올트모어라든지 크라이겔라키라든지 이런 이제 증류소들의 어떤 그런 원액들이 섞이면서 굉장히 좀 밸런스 잘 맞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도수가 좀 아쉽습니다. 40도. 그렇죠. 아까 맞아 그 얘기를 안 했구나. 그 기존 오리지널 제품들이 도수가 좀 아쉽긴 해요. 40도라서. 근데 뭐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싱글 몰트 좋아하는 사람이랑 블렌디드 위스키 좋아하는 사람이랑 약간 취향이 확실히 갈리는 게 맞아요. 뭐 물론 시대적으로 옛날에는 블렌디드 위스키가 더 성행했고 더 많았기 때문에 좀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확실히 블렌디드 위스키를 더 선호하잖아요. 그게 뭐 그런 도수에서도 나오는 거고 뭔가 원액들을 섞어서 균일한 맛 아니면 균형 잡힌 맛을 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뭔가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 굉장히 밸런스 좋고 풍부한 맛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부드럽고 편하게 마시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수를 좀 낮춘 거고 아까 이제 제가 그 얘기했던 그 더블 시리즈 제품들 같은 경우는 한 46도, 48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애들은 좀 더 이제 싱글 몰트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뭐 들어가는 원주라든지 약간 키몰트라든지 이런 것 아니면 캐스크라든지 이런 느낌들을 좀 더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도수도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이런 거 같아요. 여기 진짜 기대되는데요, 저 이거 쉐리도 또 아까 뭐라고 하셨죠? 27년이 팔로 코르타도. 그거 한번 진짜 궁금합니다. 네. 저도 피노를 좋아해가지고 궁금하네요. 한번 가시죠. 누구 한 명이 가죠.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제주도. 2차 접종 끝나면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맞아. 좀 아쉬울 것 같긴 해. 이게 좀
그 용량이 작아가지고 2병 사면 돼. 2병 먹으면 되죠. 500ml인지 모르고 이제 사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근데 요거는 작은 게 확실히 좀 비싸지 않나요? 그러니까 375 2병 사면은 750ml 한 이게 병 뭐 사는 것보다 비싸. 마트 가서 아마 생필품 사도 세제 사도 아마 큰 게 더 싸니까요. 그렇죠. 우유도 그렇고 뭐. 주문에 있는 게 지금 500짜리라고? 그렇죠. 면세점이 500ml로 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가격도 싸고 용량도 많고 이러니까 이게 뭐 지금 듀오스 얘기이긴 하지만 뭐 면세점 가면 이제 그 아버펠디를 살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네. 올트모도 잠깐 25 보였던 그렇죠. 것 같긴 한데. 아바펠디, 올트모어, 그다음에 로얄 브로콜라, 그다음 그라이겔라키, 그다음에 데베론 이렇게 5가지가 싱글 몰트 제품으로 나온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영상 보니까 그 이렇게 딱 뒤쪽에 그 디스플레이 돼 있는 게 아바펠디랑 올트모어랑 이렇게 딱 해서 제품군들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같이 같은 데서 다 구매하실 취급을 수 하는군요. 있을 겁니다. 시중에서는 좀 보기가 힘든데 이 크라이겔라키도 그러면은 면세에 들어와 있나요? 중문 면세?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네네네. 크라이겔라키 좋아요. 맛있죠 크라이겔라키. 어떤 거 드셔보셨어요? 17 맛있게 먹었어요. 크라이겔라키도 21인가도 우리 증류소 그때 언제였지? 발베니 증류소 투어 했을 때였나? 그 메켈란 투어 때 아마 네, 그 그 지나가다가 호텔. 걔네가 운영하는 이제 네네네네네. 호텔을 갔었을 겁니다. 아마 메켈란 투어일 거기에서 거예요. 식사하고 그랬어요. 네네네네. 되게 재밌죠. 그 약간 이번에 나온 그 김창수 위스키 님이 자기 그 브랜드로 출시하는 제품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약간 그 독립병입 같은 거를 좀 자체적으로 좀 수입해서 좀 본인이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좀 소개한 게 있었는데 그게 아마 이번에 들어온 하트 브라더스 네네. 발매냐? 그거 제품들이 있는데 고기 중에 클라이겔라키가 있어요. 그거 한번 드셔보시면 좀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주어스 사실 하면서 좀 걱정했거든요. 이게 할 얘기가 뭐 좀 있을까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영국 황실 얘기 좀 하고 갑자기 이제 한국 한국 왕실을 얘기하고 중문 얘기를 아까 보니까 킹스맨이 살렸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시죠. 마무리 자, 한번 해주시죠. 마무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아니 다음 주에 뭐 하는지 간단히 얘기하고 마무리. 제가 할까요? 오. 자 이렇게 듀오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은 이제 버번 위스키에 대해서 할 시간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잭 다니엘과 함께 이제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진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빔 산토리 찐빔. 뭐 마무리 인사 하겠습니다. 즐겁게 마실 때 알고 마시자. 너무 무슨 급한가?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잭에 이제 라이벌이 등장하나요?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그러면? 아니 이대로 가시죠. 그러면 인사하겠습니다. 즐겁게 마시되 알고 마시자. 주도의 재발견.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따라라란 딴. 지금 좀